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여성 빅매치가 될 거란 견해가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성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는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아직 출마 의지를 밝히지 않은 박영성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정치인도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으면서 이번 보궐선거는 여성 대결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성 후보가 이렇게 많은데 박시원 대표, 네. 여성 시장,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 나올까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존보다는 좀 확률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적어도 여야 후보 중에 한 곳은 네. 여성 후보가 그 경선을 통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경선 구도,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여권 후보, 유력 후보로는 일단 박영선 장관이 꼽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까지 하마평에 올라가 있는데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서울시장을 끝으로 이 선출직 출마는 더 이상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이제 새몰이에 나선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요. 박주민 의원은 공식적으로는 고민 중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미 출마를 결심하고 물밑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관건은 대중성을 갖춘 박영선 장관에 거칠 것 같은데요. 분위기도 갖춰졌고 출마 소식이 왜 안 들리나 싶은데 출마 미루는 속사정이 있을까요? 아직 장관이지 않습니까? 개각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언급할 때는 아니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것 같고 아직도 조금 고심하는 느낌은 있어 보여요. 아, 본인도? 예, 네. 그러나 결국 이제 당에서 차출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결국은 출마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마음은 거의 굳혔다. 네, 자, 국민의힘 인사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는데 짚어주세요. 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현재까지 총 3명입니다. 박춘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이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어 이해운 전 의원이 더 좋은 세상으로 마포포럼 정례 세미나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선동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김 전 의원은 25일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 서울에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의 꿈을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에서 펼쳐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결심이 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야권 쪽의 움직임이 더 발빠른 것 같은데요. 자, 이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중심으로 야권이 결집할 가능성 있을까요? 금태섭 전 의원이 그 정도 급이 되겠습니까? 네. 금태섭 의원을 중심으로 모인다? 네. 저는 현실적으로 지지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언론이 너무 금태섭 전 의원을 좀 띄워주는 게 아닌가. 그동안 이제 언론이 좋아하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 내부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한편으로는 또 김종인 위원장이 좀 관심이 있어 하긴 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호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좀 악재가 터졌죠. 아들의 증여 문제. 그랬죠. 그래서 과연 8억 증여한 것과 관련해서 내로남불을 빗대서 금로남불이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 벽을 어떻게 넘어설 거냐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민심 잡기 공약, 부동산 정책으로 보입니다. 너도 나도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 포인트로 삼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끌겠다. 이런 전략이겠죠. 박시원 대표.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부동산 문제 공격할 수밖에 없죠. 야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나 이 부동산 시장이 내년 2월, 3월 달 어떤 양상을 보일 거냐. 이 시장 동향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네. 여권 입장에서는 부동산 이슈 외에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잘 관리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슈 외에 거기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이슈로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 네. 여기에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은 야권에선 부산시장 후보군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이종혁 전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박민식, 이진복, 이현주 전 의원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재중 전 의원 역시 다음 달 1일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예고했고요. 또 다른 잠재 후보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도 다음 달 초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병수 의원과 유기준 전 의원도 출마 시기와 방식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종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에
도전한 게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공천을 못 받으셔서 무소속을 출마하셨는데 슬로건이 너무 느리게 바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무소속이 희소식이었습니다. 재치 있었네요. 네. 역대 선거 슬로건 중에 가장 와닿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야당에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에 이어 부산도 장고 중인데 박시영 대표 이유가 뭡니까? 오거돈 전 시장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야당에 비해서 한 발 늦게 움직이는 게 시민에 대한 A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민들과 호흡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부산의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신공항이겠죠. 가덕도를 비롯한 지역 신공항 논란이 전국의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지역 비화 논란이 번졌다고요? 한번 짚어주세요. 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SNS에 이 가덕도 신공항은 타당성을 정교하게 따져볼 일이라면서 공항이 활성화될지 활주로 해서 고추를 말릴지는 항공사들의 노선 개설이 중요하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영남은 물론 신공항 유치 필요성을 줄기차게 제기해온 각 지역에선 고추, 멸치 따위의 표현에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최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서울 밖은 모두 시골인 줄 아냐라고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전 법무장관도 SNS에 부산 경남 사람들은 고추나 멸치 말리러 활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서 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공항시설법 제34조를 언급했습니다. 네, 신공항을 놓고 갈라진 부산 민심, 오찬석 의원 어떻게 보세요? 여야에 어떤 카드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여권은 단일하게 목소리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홍일학 전 의원이 TK에서 낙선을 하면서 TK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목소리로 집권 여당 힘 있는 이제 후보가 이 가덕 신공항을 완벽하게 유치해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라는 이야기 한 목소리가 할 거고요. 야권은 현재까지도 분열된 상태입니다. TK 의원들과 네. PK 의원들이 조금 다르고 다른 지역 의원들이 좀 관망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도대체 야권의 한 목소리로 된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입장 표명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야권의 이 당론을 정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의힘의 당론을 끝까지 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갈수록 선거전에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야권 입장에서는 빨리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정리가 쉽지 않은 게 고민이겠죠. 결단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서울에선 부동산, 부산에선 신공항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선 지상전이고 부산에선 공중전이 펼쳐질 거란 얘기군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민심의 향방, 흐름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86주차 국정수행 평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 긍정평가가 지난주 11월 3주차 주간 집계 대비 0.7%포인트 오른 43.4%를 기록했고요. 이 중 매우 잘함 23.0%, 잘하는 편 20.5%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4%포인트 내린 52.6%였고요. 이 중 매우 잘못함 38.2%, 잘 못하는 편 14.5%로 집계가 됐습니다. 모름, 무음답은 0.3%포인트 감소한 4.0%였습니다. 네,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지속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재확산, 가덕도 신공항 논란에 전세 대란 재연까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박시영 대표 어떻게 분석할까요? 이번 주에 주로 전개됐던 이슈들을 보면 공수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불구속 기소가 된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직무 배제된 것. 그리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 건이 있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좀 결집할 수 있는 이슈들이었고요. 국민의힘은 반면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가지고 오락가락 하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지지층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조금 빠졌고 네. 민주당 지지율은 좀 더 올랐고 대통령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좀 횡보하면서 격차는 좀 긍부정 격차가 조금 줄어든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자, 정리해보면 사실 그 여러 가지 악재들과 호재가 겹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